오늘도 어김없이 찾아온 주성철의 Under the Sea입니다. 같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맞아요. 오늘 어떤 영화 골라오셨어요? 예, 제목부터 굉장히 우울한데요. 네, 글루미 썬데이라는 1999년 작품입니다. 유명하죠. 1999년. 네, 글루미 썬데이 맞아요. 1930년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요. 자보와 그의 연인 일로나가 운영하는 부다페스트의 작은 레스토랑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새로 취직한 피아니스트죠. 안드라스가 이 아름다운 일로나에게 첫눈에 반해서 자신이 작곡한 노래 글루미 썬데이를 선물을 하는데요. 일로나의 마음도 안드라스를 향해서 움직이자 차마 그녀를 포기할 수 없었던 이 주인 자보가 두 사람을 동시에 사랑하겠다고 하는 이 일로나의 제안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한편 이 글루미 썬데이는 음반으로 발매돼서 엄청난 인기를 누리게 되는데요. 하지만 연이은 이 자살 사건에 관련되어 있다라고 하는 스캔들에 휩싸이게 되죠. 맞아요. 노래가 너무 우울해서 네. 노래를 듣는 사람들이 이렇게 자살을 이룬다는 그런 내용이었는데요. 설상가상으로 이 부다페스트는 이 나치 독일에 의해서 점령을 당하고 일로나를 사랑했던 그 과거의 남자죠. 오래전 그 일로나에게 고백을 했다가 차였던 이 한스라고 하는 이 독일군 대령이 다시 이 레스토랑에 찾아오면서 이야기는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됩니다. 옛날에 한번 잠깐 보다가 말았거든요. 좀 우울해서 그리고 이제 잘 이해 못했으니까 완전 어릴 때니까. 근데 뭐 독일, 헝가리 이제 공동 제작 영화인데 그리고 이제 그 멜로디가 계속 좀 머릿속에 맴돌고 있더라고요. 계속 따라다다다다다다다다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맞아요. 그 선율이 정말 이거 맞아 예전에 들었던 음악이지. 근데 여기서 뭐 저주의 노래라는 말도 나오고 그 다음에 자살의 창가라고 불리는데 제가 또 유튜브로 찾아봤더니 아예 BBC에서 60년 이상 그 노래를 금지시켰대요. 못 나가게 했었대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작품은 그 실화와 허구가 좀 적절하게 섞여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네. 영화 그 자체보다 노래가 더 유명한 그런 운명을 타고난 영화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 헝가리의 작곡가이자 이 피아니스트인 레조 세레스 라고 하는 사람이 1933년에 썼던 그러니까 집시 음악이라던가 헝가리 전통 음악들이 합쳐져 있는 그러니까 처음에 연주곡으로 작곡을 했다가 나중에 이제 가사가 입혀진 건데요. 네. 당시 그 헝가리어로 소모르 버샤르너프 그러니까 슬픈 일요일이라는 노래로 발표가 돼서 당시 많은 사람들이 이 노래를 듣고 정말 그 자살을 많이 했다. 그런 그 저주의 노래로 많이 알려지게 됐는데요. 네. 그게 꼭 진짜 완전한 실화냐라고 하면 조금 아니다. 뭐 아니라기보다 네. 뭔가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는데 어쨌건 이 노래로 인해서 그 시대의 어떤 우울한 공기랑 맞물리면서 자살을 하는 사람들의 이유 중에 그런 것들도 있지 않겠냐라고 약간 추측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시대상이 굉장히 암울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리고 당시 작곡가가 정말로 한참 세월이 흘러서 1968년에 정말 자살을 하게 돼요. 아무래도 그 사건이 결정적으로 이 노래를 그렇게 만든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독일 감독 롤프 슈벨이라고 하는 이 감독이 이 노래에 얽혀있는 이런저런 이야기들과 또 이 이야기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소설이 있는데요. 그 소설을 각색해서 한 여자를 사랑했던 세 남자의 이야기로 이 영화를 만들게 된 거죠. 국내도 이 작품을 좋아하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 사실 1999년에 만들어졌고 한국에서는 2000년에 개봉을 했는데요. 그 개봉 당시에는 그 흥행 성적이 썩 좋지는 않았는데 이 영화가 은근히 입소문을 많이 타고 또 음악이 많이 알려지면서 그 뒤로 뭐 2003년 그리고 2016년 그렇게 두 번이나 재개봉을 하게 됐죠. 그리고 아까 이제 세 남자가 이제 한 여성을 사랑했다고 했는데 그 중에서 한 남자 독일인이 한스가 굉장히 악역을 맡았는데 그 한스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Seltsames Lied ist das. Das ist, wie wenn einem etwas gesagt wird, was man nicht hören will. Aber tief im Innern weiß man, dass es die Wahrheit ist. 이 대화가 좀 함축적으로 의미하는 바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의미인가요? 전 그 장면이 굉장히 획기적인 장면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이야 이 자살을 두고 뭐 합법적인 살인이라던가 혹은 피해자가 없는 살인 이런 식으로 막 수사를 붙여서 얘기를 하기도 하지만 이때만 해도 자살은 굉장히 좀 금기시되는 죄악시되는 거였죠. 예를 들면 뭐 종교적인 입장에서는 자신의 목숨은 뭐 신의 것, 하나님의 것, 또 전제 군주제 하에서는 군주의 것, 왕의 것, 뭐 이런 식이었는데 처음으로 어떻게 보면 이 그 시대 배경을 감안하면 점차 이때부터 이 자살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그 종교적이거나 그런 것을 넘어서 가지고 충분히 개인적인 일이 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 자살을
현대인 어떤 병리 현상으로 보기 시작한 그런 점들이 잘 담겨 있는 네. 사실은 굉장히 그 역사적인 대화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맞습니다. 저 여기 주인공 3명의 관계 좀 한번 좀 집중했으면 좋겠는데 너무 획기적이잖아요. 저 깜짝 놀랐어요. 획기적이죠. 네. 그러니까 안드라스라는 피아니스트 이제 들어오면서 네. 안드라스도 이제 일로나에 빠지게 되고 첫 밤을 보내는데 다음날 아침에 이제 시장에서 만나게 되잖아요. 네. 그러더니 이제 자보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Ich kenne die Ilona jetzt 4 Jahre und langsam wird mir klar, jeder Mensch will eigentlich am liebsten beides. Etwas für den Leib und etwas für die Seele. Etwas, das satt macht und etwas, das hungrig macht. Und die Ilona nimmt es sich eben. Ein Laszlo, ein Andrasch. Und eine geteilte Ilona ist mir immer noch lieber als keine Ilona. 한국 영화 중에서도 그 아내가 결혼했다라고 하는 맞아요. 손예진 네네. 배우 네. 주연의 영화가 나온 지도 벌써 10년이 더 지났어요. 아, 그 10년 벌써 지났나요? 네, 그렇죠. 그때도 비독점적 그 다자연애, 이게 네. 폴리아모리를 그리고 있는 작품이어가지고 그때도 그 영화 댓글이 전부 악플밖에 없었거든요. 네. 이게 가능한 일이냐? 미친 거 아니냐 등등 그런 것들을 감안해 보면은 시대 배경을 감안했을 때 이 작품은 그 당시에 자살에 대한 어떤 그 생각뿐만 아니라 그런 폴리아모리까지 굉장히 맞아요. 획기적인 작품이었죠. 앞서간 부분. 그리고 보면 이 맨 왼쪽에 있는 자보라는 주인공 남자가 굉장히 따뜻한 남자잖아요. 그렇죠. 정말 네. 자기를 희생해서 이 자기의 원래 연인이었던 사람을 다른 남자와 함께 이제 사랑할 정도로 굉장히 따뜻한 배려, 그다음에 넓은 아량, 그리고 한스라는 사람을 또 자살하려고 하는 사람을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해주기도 하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결국 자기의 목숨을 구해준 그 자보를 한스가 배신하잖아요. 그 한스의 배신을 지켜보면서 이 허탈함, 체념, 그리고 이 서글픈 감정이 딱 있으면서 그 기차 안에서 그 감정이 묻어두면서 딱 기차 문이 딱 닫히는 장면, 이게 굉장히 인상에 많이 남았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네네. 사실 이 자보라고 하는 인물은 균형을 잘 잡고 있는 이렇게 중심축 같은 그런 인물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단 하루도 식당을 쉬지 않는 1년 내내 맞아요. 그런 사람이거든요. 맞아요. 네. 정말 엄청난 원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나중에 음악 활동 때문에 세 사람이서 해외에 갈 일이 생겼거든요. 네. 어떻게 보면 되게 해외여행 간다고 되게 좋아할 수도 있는데 식당을 문 닫으면 안 절대 안 되기 때문에 되겠다고. 자기는 네. 못 가겠다라고 너무나 진심 어린 얘기를 하거든요. 맞아, 뭐 홍순한 거 아니면 식당 문 닫는다 말까 이런 식으로 얘기했죠. 그렇게 삶의 원칙을 투철하게 가지고 있던 사람이 이 2차 대전 시기에 속절없이 이 세상의 원칙들이 무너져 나가는 광경을 스스로 겪게 됐을 때 얼마나 큰 고통에 빠졌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이 사람도 결국에는 자살을 택할 수밖에 없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기도 했어요. 네. 그 안드라스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루미 선데라는 곡을 작곡하고 사실 사랑 일로나에 향한 사랑 때문에 이 곡을 만들었지만 이 곡을 듣고 자살한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니까 관련해서 엄청 이제 뭐 고민도 하고 죄책감도 굉장히 많이 들기도 하고 자기 존엄성 무너지는 그런 감정 때문에 결국 또 자살을 택하잖아요. 근데 마지막으로 그 자살을 택했을 때는 자기가 작곡한 노래의 어떤 의미를 파악하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들었거든요. 그 장면 보면서. 이 안드라스가 자살을 하게 될 때 바로 그 한스의 총을 뺏어가지고 자살하거든요. 네. 저는 그게 어떻게 보면은 말씀하신 것처럼 의미를 깨닫고 난 다음에 어느 정도 좀 계획하고 그런 일을 벌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거든요. 안드라스가요? 네. 그런 점에서 되게 맞는 지적을 하신 것 같고요. 근데 그러면서 저는 이제 그 2차 세계대전의 어떤 자살률 이런 것들을 조금 살펴봤는데 보통 최근에 그 뭐 미국의 자살률 같은 것들을 설명을 할 때 늘 붙는 수식이 뭐냐면 2차 세계대전 이후 최고의 자살률. 뭐 다른 나라에서도 뭐 2차 세계대전 이후 최고의 뭐 최저의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그럼 2차 세계대전 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자살을 했나라고 알아봤더니 꼭 그건 아니었고요. 그 1차 세계대전 때보다 오히려 2차 세계대전 때의 자살률이 낮았대요. 네네. 그리고 압도적으로 자살률이 높았던 시기는 역시나 그 대공황 시기였는데요. 경제대공황 시기요. 그런 것들을 보면 이 작품 속에는 뭐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그리고 2차 그 대공황까지 그 맞물려서 시대의 어떤 우울한 공기가 이 개인들을 이렇게 자살이라고 하는 이 구렁텅이 속으로 몰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잘 그려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죠. 그리고 안드라스가 이제 자살을 선택한 다음에 이제 굉장히 슬퍼하면서 일로나와 자보가 이제 대화하는 게 나와요. Ich glaube, ich habe gerade die Botschaft vom Lied vom traurigen Sonntag verstanden. Die Andrasch immer gesucht hat.
Ich glaube, das Lied will sagen, dass jeder Mensch seine Würde hat. Wir werden verletzt, wir werden gekränkt. Und das alles halten wir aus, solange wir uns einen letzten Rest Würde bewahren können. Aber wenn uns nur noch ein Kübel Jauche nach dem anderen über den Kopf gegossen wird, dann ist es vielleicht besser, sich von dieser Welt zu verabschieden. Dann muss man gehen. Aber mit Würde. 이게 가장 핵심적인 대사가 아니었나 싶은데요. 어쨌든 자살이라는 행위는 인간의 존엄을 지킬 수 없을 때 그거를 지키려고 마지막 최후 수단으로서 하는 게 아닌가라는 또 생각을 하기도 했어요. 네. 그러니까 그 존엄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그 윤동주 시인의 참회록이라고 하는 시가 좀 떠올랐어요. 이 일본 유학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창시 개명을 하고 떠날 수밖에 없었던 윤동주 시인이 이 참회록이라고 하는 시를 쓰게 되는데 내용이 이렇죠. 파란 녹이 낀 구리 거울 속에 내 얼굴이 남아있는 것은 어느 왕조의 유물이기에 이다지도 욕될까. 그러니까 이 참회록에 실린 이 구절은 그 일제강점기를 살아가면서 스스로의 존엄을 버릴 수밖에 없었던 한 예술가의 그 고뇌가 담겨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이 안드라스를 보면서 이 시대가 이 예술가들을 이렇게 어떻게 몰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잘 본 것 같아요. 네. 한스가 이제 마지막 장면 보면 2차 대전 때 많은 유대인들을 살렸다는 식으로 이제 약간 영웅화 시켰잖아요. 맞아요. 사실은 돈을 받고선 빼돌린 건데. 맞아요. 그 돈을 그거 다 관에다가 집어넣고 이제 맞아요. 쓰러지고 죽고 나서 결국 본인도 관에다가 관에 실려가지고. 그쵸 실려서 이제 그 장면도 참 의미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본인도 이제 결국 관으로 들어갔다. 뭐 이러면서. 죄 지은 사람은 반드시 죄값을 치른다는 네. 예, 그걸 잘 보여주고 있는 장면인데요. 네. 또 그 장면을 보고 있으면은 이 영화 속에는 계속 자살을 다루고 있는 작품이고 영화 속에 여러 자살들이 등장을 하는데 마지막에 그 죽음은 또 타살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계속 자살이 이어지던 작품에서 단 한 번에 있는 타살이 바로 그런 그 죽음이라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크다고 할 수가 있겠고요. 또 그 장면을 보면 감독의 그 독설이 또 담겨 있기도 해요. 어떤 면에서요? 그러니까 이 한스가 죽으면서 쓰러질 때 저 그 장면이에요. 아내가 한 손으로는 부축을 하면서도 한 손으로 네, 목걸이를 뜯으면서 뜯어진 그 쓰러지는 네, 네. 맞아요. 네, 기억나요. 네, 그 진주알 하나씩 죽고 있거든요. 그렇죠. 남편 쓰러져 있는데 네. 남편을 보면서도 자기의 진주 그렇죠. 목걸이를 줍고 있는 아내의 모습. 네. 그런 장면들을 보면은 와 정말 감독이 되게 독하다. 되게 디테일하다 이런 네, 생각이 들어요. 디테일하다는 생각이 들죠. 그리고 이게 마지막 장면을 보면은 결국 일로나가 임신을 해서 아이를 낳고 그 아이와 함께 자보의 레스토랑을 계속 운영을 하잖아요. 네. 근데 이 아들이 누구의 아들이냐? 제가 생각한 거는 자보의 아들일 것이다. 왜냐하면 자보가 맨 처음에 목욕신에서 거의 이제 영화 초반에 목욕신에서 일로나한테 평생 나와 함께 목욕을 해달라 청혼을 하죠. 근데 일로나가 거절을 해요. 그러고 난 다음에 거의 마지막쯤에 자보가 잡혀가는 날에 둘이 또 같이 목욕을 하면서 일로나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자보한테 평생 당신의 욕조에서 목욕을 하고 싶어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게 결국 결혼을 하고 싶다는 얘기는 이제 자보의 아이를 가졌다라는 의미가 아닌가라고 해석을 해봅니다. 살짝. 저는 그 한스의 아들이라고 좀 막연하게 좀 생각을 했어요. 그래요. 그런 추측도 되게 많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아들이 아버지를 단죄한다고 하는 것이 굉장히 큰 의미를 갖고 있는 데다가 또 예전에 그 뉴저먼 시네마가 그 새롭게 태동을 할 때 그때 새로운 독일 감독들이 내세웠던 구호가 아버지의 영화는 죽었다라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 독일에서는 그 수많은 예술가들이 왠지 이게 맞는 것 같은데. 이전 세대와 이렇게 좀 단절하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의지가 많이 담겼었어요. 그래서 저는 한스가 자기는 모를 아들에게 죽임을 당하는 것이 되게 세다라고 느꼈던 거죠. 저도 자보의 아들이라고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그 이유가 그 아들이 자보 너무 닮았어요. 그 배우가 너무 닮아가지고 뭐 자보네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근데 지금도 보니까 또 안드라스도 닮기도 했네. 한스는 아닌 것 같고 알 수 없는 유전자. 그렇기 때문에 그 마지막에 어떤 단죄나 그 죽음의 의미가 더 강한 것일 수도 있죠. 맞아요. 그러면 이 사실 루미 선대라는 작품은 굉장히 유럽에서도 정말 유명한 작품인데 정신이 조금 뭐 불안하신 분들은 약간 보기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만약에 나는 정신 정말 건강하고 좀 그 영화 궁금하시면 꼭 한번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 오늘은 또 역시 시청자 이벤트가 있죠? 맞습니다. 이 책을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책 제목이
온 마음을 다해 디저트라는 책입니다. 만화가 김보통이 전하는 대단할 것 없지만 위로가 되는 맛. 마음이 답답할 땐 일단 디저트를 드세요라는 게 이제 책 소개 내용입니다. 아 맞아요. 디저트의 힘이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단 거 드시면 진짜 기분이 확 좋아지는데요. 오늘 문제도 굉장히 어려운데요. 진짜 어려워. 이거 진짜 맞추기 정말 어려울 것 같아요. 우리 제작진들은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진짜 창의력이 아주 그냥. 자, 이번 문제는 한스가 자부식당에서 즐겨 먹던 음식의 이름을 맞추는 것입니다. 네. 영화 보신 분들은 굉장히 쉬울 텐데요. 자, 1번 비프롤, 2번 비프 롤러스케이터, 3번 시래기국, 4번 마프 궁중 족발. 네. 그렇죠. 네. 부다페스트 하면 뭐 마프 궁중 족발이죠. 그래서 정답을 보내주실 곳은 honeytv@honey.co.kr인데요. 정답과 함께 꼭 주소와 전화번호 그리고 성함을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주에도 역시 주소를 함께 보내지 않은 분이 계시는데요. 주소를 보내주시지 않으면 저희가 선물을 갖겠습니다. 주소를 안 보내주시면 그러니까 주소를 꼭 잊지 마시고요. 보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앞으로 수없이 맞이할 우리의 일요일은 따뜻하기를 바라며 언더듯이 또 마치겠습니다. 네. 오늘도 고맙습니다. 아직 늘 기다리는 주성철이 언더시 안 했잖아요. 아, 춤춰야 그러네요. 돼. 우리 오늘 우울하니까 춤이라도 춰야 된단 말이에요. 알겠습니다. 자, 기분 전환을 위해서. 네. 늘 기다려지는 주성철의 언더시. 언더더시.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